오늘은 이제 8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들 슈미트 트리거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이제 프로젝트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슈미트 트리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전 슈미트 트리거, 비반전 슈미트 트리거 이런 부분들 삼가 발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반전 슈미트 트리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인버팅 슈미트 트리거인데 연산 증폭기에 이제 비반전 단자 전압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이제 수치를 보면 베타 값인 다음과 같고 전압 저항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상측 문턱 전압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어퍼 트레시홀드 볼티지인데 말 그대로 이제 문턱 전압 부분들 출력이 이제 VH에서 이제 VL로 처리되는 임계값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보통 기본회로는 여기 앰프 저항 전원 부분을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문턱 전압 이 부분들 형태로 이제 전달 특성이 구해지고 있습니다. 반전 스미트 트리거 부분은 이제 하측 문턱 전압 로스레셜드 볼티지 부분이 출력이 VL에서 VH로 처리될 때 임계값을 얘기하는 부분을 전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력폭이라는데 히스테리시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수 있는데 히스테리시스 위스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폭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하측 문턱 전압과 이제 상측 문턱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데 어떤 이제 스미트 트리거의 이력 특성을 이제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트 트리거를 어떻게 출력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 이제 반전 스미트 트리거는 이제 이게 전달 특성 곡성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미트 트리거 부분들이 전압과 하측 대역과 상측 대역의 부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력 특성 곡선이 이제 이렇게 진행될 때 나름대로 전압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 이런 파형이 스미트 트리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면 반전 스미트 트리거를 이제 보면 이 부분들 트리거 부분 스레셔스 볼트가 이제 1.66V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때 스미트 트리거를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피스파이스에 이제 넣어버리면 이 값에 저항 값을 넣어보면 연산 증폭기의 값을 이제 구해주는 거죠. 시뮬레이션하는 부분들 이게 이렇게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트리거 이 파형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위에 값과 똑같이 파형이 나오죠. 피스파이스에 그랬을 때 반전 스미트 트리거 이력 특성 곡선의 수평 이동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똑같이 이제 전압과 이런 부분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전 스미트 트리거 이력 특성 곡선의 수평 이동 여기 아까 이쪽 파형에서 일로 시프트 됐죠? 이렇게 이제 이력이 이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 특성 곡선의 이제 수평 이동 반전 스미트 트리거 부분은 이제 전압의 스레스홀드 볼티지와 베타 V 하이 볼티지 저항 R1 플러스 R2 분의 R2를 곱할 때 베타 VH하고 VS 이렇게 해서 V 스레스 전압의 문턱 전압을 구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고 로 볼테이지 부분도 똑같은 방향으로 베타 V 로 플러스 R1 플러스 R2 분의 R2 이렇게 해서 베타 VL 플러스 VS로 문턱 전압을 이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문턱 전압이 각각 VS는 다음과 같이 수평 이동이 된다. 그만큼 이 이력폭 부분이 이제 하이 볼티지 또 로 볼티지 이 부분들이 반전 스미트 트리거
이력폭이 이제 다음과 같이 전압이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제 부분들은 똑같이 수치에 넣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반전 스미트 트리거의 이제 특성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교한 적용에 의해서 두 개의 문턱 전압을 갖는다. 그래서 입력 전압이 산측 전압의 V 트레스 볼트보다 크면 출력이 로 볼트로 천이 된다. 입력 전압이 하측 전압보다 트레스 볼트 로 볼트가 작으면 또 하이로 천이 된다. 이런 거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턱 전압 부분들, 저항 부분들, R2분의 R1에 결정되는 부분들, VR이 인가되면 이력 특성 곡선이 어떻게 좌우되는지 그런 걸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반전 스미트 트리거, non-inverting 스미트 트리거 부분은 연산주폭기의 비반전 전압 부분들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또 아까 이제 상측 문턱 전압과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천이 된 부분들 보이고 있죠. 이제 비반전 스미트 트리거 부분은 하측 문턱 전압과 이제 여기서 보는 히스테시스 밴디스 폭이 이제 문턱 전압과 이제 상측 문턱 전압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얘기했던 부분들 B를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반전 스미트 트리거 부분들은 아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전압 볼티지가 비반전 이 부분들 거꾸로 왔을 때 이력 특성 부분 전압 부분들 로우 볼티지는 이렇게 3볼트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비반전 스미트 트리거도 아까 반전 스미트 트리거와 똑같이 이 전압 저항 R1, R2를 값을 넣고 거기에 이제 하이 볼티지를 4.8V를 넣었을 때 연산 증폭기 이제 전압이 VCC가 플러스 마이너스 5V일 때 반전 트레스를 구하면 아까 똑같이 비반 이 부분을 구할 수 있죠. 파형이 똑같이 나오죠. 시뮬레이션 특성도. 스미트 트리거 출력 전압의 조정 부분인데 스미트 트리거 이제 회로의 출력이 이제 제너 다이오드를 추가하면 출력 전압을 원하는 값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 요것도 꼭 기억을 해줘요. 이런 파형이 다이오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꺽쇠가 좀 있죠? 제너 다이오드예요. 제너 다이오드의 출력단에다가 넣으면 뭐를 조정할 수 있어? 출력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전압을 조정할 때 이런 제너 다이오드를 이제 부착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걸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비반전 스미트 트리거 부분인데 이력 특성 곡선의 이제 수평 이동 비반전 트리거 되는 부분을 똑같이 아까 비반전도 천이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볼테이지 부분하고 비반전 이렇게 전압 소스 볼트가 갈 때 또 이쪽 방향으로 갈 때 비반전 이제 전압 차이가 이제 나타난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 특성 곡선의 수평 이동 부분인데 이제 스레스 볼트가 이제 R1분의 R2분의 R1 이 부분하고 1 플러스 R2분의 R1 이 부분들 하층 문턱 전압 부분하고 이번에 이제 이 부분들 수평 이동되는 부분들 또 기준 전압은 이제 이력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제도 여러분들 똑같이 피스와이스에서 한번 집어넣어보면 R1과 R2 또 VH를 이제 4.8V를 넣었을 때 연산 증폭기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5V일 때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반전 스미트 트리거 특성 부분은 정규한 작용에 의해서 이제 두 개의 문턱 전압을 갖고 스레스 볼트가 이제 하이로 천이 된다. 이게 V 스레스 볼트 작으면 또
로우로 처리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턱전화 부분들은 어쨌든 이력폭과 저항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두었으면 좋겠고, 반전 입력 단자의 기준 전압을 인가하면 이력 특성 곡선의 좌우로 이동되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미트 트리거의 이제 잡음 제거 특성 부분인데, 잡음 제거를 할 때 항상 이제 노이즈가 항상 문제거든요. 뭘 하든 스미트 트리거의 이제 두 개의 문턱 전압을 갖는 이력 특성을 이제 이용하면 회로로 동작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잡음, 채터링을 제거할 수 있다. 어떤 것들? 여기 이제 곡성이 이제 깨끗하게 딱 떨어져 있는데 이게 트리깅 이게 잡음이 이제 끼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해 주냐. 반전 스미트 트리거를 가지고 아이디어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검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반전 스미트 트리거는 어떤 건지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스미트 트리거를 이용해서 이제 구형파를 발생하는 부분인데, 구형파가 뭔지 알죠? 구형파. 그러니까 반전 단자를 이제 귀환되는 커패시터 단자에 의해서 스미트 트리거의 이제 출력이 반복적으로 이제 처리되면 구형파가 발생한다. 거기 베타 부분들, 저항들이 있고 캐피시터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구형파예요. 렉탱글러 파형이 나올 때, 예, 이게 어떤 전압이 인가될 때 한 번에 딱 올라가지 않잖아요. 전압이 쭉 올라갔다가 피크 됐을 때 내려와서 또 올라갈 때 피크 되고, 이거 이제 구연파를 나타내는 스미트 트리거의 구연 파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미트 트리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구연파 발생하는 부분인데, 보통 연산 증폭기 두 입력 단자의 전압 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타 부분을 아까 구했듯이 베타 부분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그걸 구할 수 있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V0 플러스 V0 이렇게 천이가 일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상수가 RC다. 스미트 트리거의 출력이 V0에서 이제 마이너스 V0로 처리될 때 캐패시턴스 전압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출력 구형파의 주기 볼티지 V0 마이너스 V0 이런 형태로 이제 거기에 이제 캐패시터는 항상 이제 R 값과 인덕턴스 가지고는 뭐 조정이 안 돼. 주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뭐 라디오나 이런 거 돌리는 단자들이 있죠. 또 이 마이크에도 그런 동지를 단자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뭘로 조정을 하냐면 C 캐패시터로 이제 조정을 해요. 이렇게 캐패시터 부분을 조정을 해서 R로 이렇게 지금 선생님도 이거 볼륨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더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레인지 부분이 이제 C 값으로 이제 레인지를 조정을 하고 R로 미세 조정을 한다. 저항 값으로 조정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연파 주기 부분들, 여기 부분들, 주파 출력이 어떤 건지, 스미트 트리거를 이용하는 구연파 발생하는 부분들.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구연파 주파수는 시상수 RC 값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것들 특징들 여러분 기억하면 이제 기말고사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오픈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 체크해가면서 뭐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암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이게 어떤 거구나, 어떻게 쓰는구나 이런 거를 잘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부분도 여러분들이 값을 주파수하고 RC 값을 이제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 비대칭 구연파 부분들 R값, RA, RB 기본적인 원리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파 발생하는 부분들, 우리 이제 렉탱글러 정연파, 그 다음에 삼각파 어떻게 발생하는지 다 스미트 트리거의 출력 구연파를 접근기를 사용해서 뭐 비반전 스미트 트리거하고 반전 접근기를 이용해서 삼각파를 발생한다. 보통 이제 이 구연파 부분이 이렇게 보통 아이디어하게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거에 삼각파를 할 때는 같은 이런 값을 통해서 삼각파를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삼각파 발생할 때는 비반전 단자의 전압 부분들 값이 이제 R1, R2분의 R1 똑같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고 거기에 V0 타임 도메인에서 RC분의 V0 적분기를 만들 수 있다. 스미트 트리거 이제 출력 값의 이제 적분기를 만들 때 다음과 같은 수치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삼각화에 이제 피크절 부분이 있는데 삼각화 최대 피크 값은 맥스가 R1, R2분의 R1의 이제 V0를 이제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피크 값은 V가 미니멈일 때 R2분의 R1 형태로 이제 전압을 이제 구할 수 있죠. 그 삼각파의 주기와 이제 주파수 부분인데 항상 삼각파든 정연파든 중요한 게 주기야. 어떤 신호가 사인 웨이브를 이제 여러분들 파동이 이렇게 있듯이 거기 이제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주기에서 의해서 주파수나 밴드 폭이나 밴드위스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죠. 주기 부분들. 또 T1 있고 T2의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주파수가 주기분의 반비례하죠. 고 RC R1분의 R2 이렇게 이제 삼각파의 주기와 주파수는 스미트 트리거에 이제 전압에 이제 무관하고 RC에 통해서 조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도 똑같이 값을 대입해서 피스파이스에 돌려보면 그 값에 따라서 주기 T1과 T2 이 주기가 일정하냐 비대칭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파형을 보면 스미트 트리거를 이용해서 삼각파 발생하는 부분을 스미트 트리거의 이제 출력을 적분기 입력으로 이제 연결하면 이제 삼각파를 생성할 수 있죠. 삼각파를 진폭은 이제 스미트 트리거의 이제 전압 부분들 저항분의 이제 R2분의 R1 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V0와 이제 무관하게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구연파 발생기는 어떤 건지 멀티 바이브레터이다. 구연파 발생은 어떤 구연파인지 여러분들 체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55 타이머 IC로 이제 여러 가지 증폭 여러 가지 증폭기를 배웠는데 이제 타이머 이제 IC는 이제 바뀌죠. 구연파 발생, 펄스 발생기를 어떻게 하는지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저 칩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나 쓰게 되면 이런 8핀짜리 칩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1번 핀은 그라운드다. 보통 이 한 안에 회로는 그냥 이런 회로가 있구나 기억을 하고 보드 레벨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뭐야? 1번 핀은 그라운드에 붙이면 되고 2번은 트리거 또 3번은 그라운드에 어떤 부분이 아웃풋이 나오는 파워야. 출력과 아웃풋 여기 3번이 요거다. 4번은 뭐야? 리셋. 여러분들 무슨 신호나 여러 가지 장비들 보면 리셋 시키는 거 있지. 핸드폰도 그렇고 초기화를 시키는 거야. 4번 어디야? 4번이 어디 있나? 1번, 3번 리셋 신호를 이제 여러분들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VCC 전원이 들어가는 거 어디야? 8번 전원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갔을 때 충전 시상수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겠죠. VCC가 들어가고 디스차지 7번 방전 시상수 또 threshold 볼티지가 어디서 나와 6번 여기서 threshold 컨트롤 5번 가지고 컨트롤 한다. 컨트롤 핀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때 리셋 할때 이런 핀에 대한 이 타이머에 대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비교기 2개하고 플립플롭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칩으로 구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뭐 가지고 여러 가지 타이머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스코프 이제 1학년이 모르겠는데 스코프를 아마 실험실 가면 만나볼 수 있죠. 찍어보면 시상수 값이 이런 렉테큘라 이런 값들이 갑자기 증소하지 않아. 아날로그로 갔다가 떨어졌다, 방전됐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반복을 한다. 반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구형파
생성 동작하는 부분인데 초기에는 이제 RC 플립플롭이 이제 셋되어 이제 있다고 가정할 때 Q1, Q 값과 반전되는 부분들이 이제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또 방전 트랜지스터에 이제 오프되는 부분들, 또 커패시터 C가 이제 충전 시상수 있을 때 VCC를 향해서 충전하는 커패시터 부분들이 함수적으로 증가된다. 커패시터의 이제 전압이 증가하여 VC 레솔수가 되면 비교기 1, 논리값 1, 비교기 2에 이런 논리값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BJT의 등가로 R1의 매우 작은 것을 무시할 수 있다. 커패시터 전압이 이제 감소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2와 3. 커패시터의 주기적으로 충전 방전에 의해서 RS 플립플롭이 이제 셋업된 부분들. 타이머가 이제 구연파 발생할 때 이제 수치로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전압 부분들, VCC, 기간. 전압이 제로일 때. 구연파의 주기와 이제 주파수 부분인데, 주기가 T1, T2일 때 시상수 앞에 0.69. 여기 구연파의 주파수가 뭐에 따라 틀려? 주기에 따라 틀린 거지. 그래서 50%인 경우 비대칭 구연파하고 50%일 때 대칭 부분들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RA가 이제 5kg ohm일 때, RB가 10kg ohm일 때, C가 0.15 마이크로페럿일 때 값을 충격 계수를 구할 수 있다. 타이머 IC의 이제 주파수 부분인데 뭐 RA, RB 이 값들 한번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의 이제 구연파 부분들 T값, 델타 값을 가지고 비대칭 구연파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IC 아까 부분들 값을 보면 그라운드면 똑같이 핀들이 있죠. 펄스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비교기 2개와 플리퍼 가지고 여기에 또 PR이 하나 들어갔어. IC에 요거 가지고 이제 펄스를 이제 만드는 거겠죠. 그럼 이제 어떤 시상수가 오면 이 시점에서 충전이 쭉 됐다가 방전이 쫙 돼서 방전이 되는 거지. 또 이게 이때는 셋이 되고 밑에 때는 리셋 되는 거. 타임 베이스. 리셋을 반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이제 타이머 IC에 이제 펄스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T0일 때 전압 시상수 RC, VCC 향해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또 출력의 폭이 또 중요하겠죠. 폭은 뭐에 따라서 바뀌는지. 타임과 그 T1에 의해서 캐패시터 전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폭을 구해봐라. 그럼 R 20kg일 때 C 값은 2.0 마이크로페럿이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밴드위스 T 값을 하는지 한번 기억해보면 될 것 같고, 타이머 부분들은 펄스 발생기 트리거 신호에 인가하면 캐패시터의 이제 충전 방전의 작용에 의해서 펄스가 발생되고, 또 이 펄스 폭 T 값은 시상수 RC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트리거 신호 폭은 생성되는 펄스의 폭보다 작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셋, 리셋, 대칭 부분들, 비례, 반비례 하는 부분들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것들은 피스파이스로 한번 이거 부분도 똑같이 전원하고 이 부분들 다 한번 그림 따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저항도 넣어보고 해서 이 값을 넣었을 때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구해볼 수가 있죠. 시상수 값에 따라서. 또 이게 주파수가 6.85메가일 때 이 값을 넣어서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반전 트리거는 여기도 이제 앰프하고 똑같이 저항 넣고 이 운동 전압을 했을 때 비교해라. 이런 운동 전압에 있을 때 여기 렉탱굴라 정연파가 나타오고 사인 웨이브가 나타나죠. 여기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항을 넣어서 값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UCS를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치 해설을 잘 못해도 값을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거를 보드를 또 꾸며봐. 처음에는 이게 시뮬레이션을 하지만 회로를 또 구할 때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 보드를 뜨고 거기다 이제 회로를 넣고 하면 돈이, 이 시뮬레이션 툴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한 번에서 제품이 안 만들어져. 또 만들고 또 만들면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한다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는 거야. 그래서 수치를 맞춰보는 거죠. 전압값 이런 분들 같은 걸 해보고, 또 하이 볼티지에 볼티지를 나타날 수 있는 거. 스미트 트리거에 이제 비대칭 피스파이스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려서 앰프하고 다이오드 이런 부분 넣었을 때 어떤 파형이 나타나는지, 그럼 시뮬레이션 결과는 레탱글라 파형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값들이 769.23이 나오는지 69.23%가 충격계수로 구할 수 있다 보면 될 것입니다. 또 여기 이제 스피드 트리거에 이제 발생하는 삼각파 발생 회로도 마찬가지고, 앰프 넣고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넣는 부분이 아까 있었죠. 넣었을 때 이렇게 삼각 펄스 파형이 필요할 때는 아까 어떤 회로? 이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눈에 익혀두면 돼. 이걸 다 이제 외울 수는 없으니까 한번 내가 스미드 트리가 딱 치면 딱 나와. 갖다 놓고 딱 그려서 삼각파를 발생해 주면 되는 거지. 그 삼각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회로를 구성해서 발생을 시켜서 여러분들 회로를 구성하면 됩니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 마이너스 5V일 때 마찬가지 삼각파를 나타났죠. 이런 상황이고, 여러분들 한번 10분, 20분 동안 한번 지금까지 PN 접합 다이오드, BJT, 모스 FET, 증폭기, 차동 증폭기, 귀환 증폭기, 연산 증폭기, 응용 회로, 이렇게 이제 전자 회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이 다음에 사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관련 분야 아니면 모를 수 있겠지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전자 회로가 구성이 된다. 전기 회로는 주로 이제 RLC 가지고 이제 많이 구성을 하지만 전자 회로는 뭐가 있어요? 다이오드다, FET다, 전자 디바이스, 칩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예요. 국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수자들은 뭐예요? 메모리 쪽이잖아요. 뭐예요? 저장 매체고. 그걸 이제 구성하고 어떤 CPU 같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고, 거기 위에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엄청나게 발전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10년 딱 됐는데, 선생님 이제 폴더폰 가지고 개발하다가 스마트폰 나온 지 10년 전이야. 그래서 그런 거의 발전 속도의 앞으로의 발전은 AI다, 빅데이터다, 이런 정보들이 어마어마 많잖아. 그래서 이런 영상 자료나 이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 여러분들이 전기, 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부분들 컴퓨터이 있는데, 전기 회로에서 의해서 나타난 거야. 여러분들이 전기 공학에 의해서 전자공학, 또 물리적인 부분들을 따서 여러 가지 분야가 이제 갈라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어떤 시간 부분 가지고 이번 시간 남은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까지는 선생님이 했던 프로젝트들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것들, 올해 진행되는 것들,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줄 텐데, 올해 이제 테크브릿지 사업으로 계약이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디지스트라고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하고 같이 한번 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를 교수님이 했던 것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소개를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하고 왜 전자 회로를 배우는지,
전기공학을 배우는지, 자기학을 배우는지, 공업수학을 배우는지 이런 커리큘럼들이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도 공부할 때 20년, 30년 전에 이걸 왜 하는지 딱딱하고 재미없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타이틀 그림은 교수님이 작년에 제밍 장비로 카이스트하고 업체들 중소업체랑 같이 해서 이 드론이라는 것에 들어가면 이 관제탑이잖아. 이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 제밍 걸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했던 슬라이드 부분인데,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SIW 근데 생소하잖아. 이 부분에 이제 빔포밍 레이더 센서를 만들기 위한 SK를 개발해보겠다는 제안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안적인 것들은 스킵을 빡 넘어가고 기술 내용 위주로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리스트하고 코업을 했던 상황인데, 일단은 주 키부분 뭐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레이더야. 여러분들이 이제 BMW나 벤츠나 지금 이제 제너시스 같은 데도 이제 앞으로는 모든 차에 자율주행에 뭐가 들어간다? 레이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텍션을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그 간단한 거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의 회로들을 한번 소개도 했죠. 중복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요. 한번. 그래서 거기에 이제 77기가 레이더가 들어가는 거를 최근에 2020년 테크브릿지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보완적인 얘기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거죠. 굉장히 많이 듣는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동차 주변에 근거리는 24기가 레이더 센서를 많이 써요. 근데 지금도 17기가도 가능한 거고, 롱레인지라고 해서. 이런 게 프렌트 옆에 센서를 붙이는데, 레이더의 장점은 10여 년 전에 교수님이 에트리아와 같이 콕을 해서 개발할 때 서해대교에 몇 중 충돌이 난 거야. 안개나 이런 걸 때는 서치라이트를 비춰도 안 보이잖아. 근데 레이더는 안개나 이런 거 상관없어.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거야. 거기에 여기에 이제 어려운 얘기야. RF나 석박사 과정을 하면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립, SIW 구조로 이런 안테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의 센서를, 고정률 센서를 만들겠다는 게 키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계속 눈에 익히고 하다 보면 공학적인 적인 여러분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것들은 중복이 좀 한번 했을지, 아까 드론 부분들도 돌아가더라도 센싱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F-35 전투기 알죠? 거기도 레이더가 이제 이런 레이더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F-35를 수십 조를 가지고 이제 들여왔는데, 이 핵심 기술 레이더의 눈과 같은 부분을 기술 전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없는 전투기는 무용지물이지. 아무리 달려가면 뭐해. 적군을 파악을 못 하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그 레이더, 이런 빔포밍 레이더의 원리가 이거보다 훨씬 촘촘하게 붙어 있는 거야. 이게 한 뭐 8개, 8x8이라면 A사 레이더는 512개예요. 512개. 그럼 정밀도가 엄청 높겠죠. 파형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한 학기 동안 지금 배우고 했던 회로들이 어디에 들어가? 요런 회로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 보드들. 여러분들이면 아까 마지막 배웠던 트리머 칩들이 초기 버전이겠지만 나중에 이런 원초적인 칩들을 활용해서 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테나를 연결해서 시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공학이나 정보통신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바뀌어. 근데 이 빨리 바뀌는 것들을 다 스톱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 따라가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걸 도전하고 접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교수님도 새로운 아이템 찾고 개발하고 제안하고 하는 거에 굉장히 재미있거든. 아까 딱딱한 텍스트북 하는 건 재미가 없어 별로. 근데 이런 거 할 때 그걸 다 알면 좋겠지만, 원리를 다 알고 개발할 수도 있지만 몰라도 만들다 보면 원리를 알게 돼.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게 스토리를 이제 알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흥미를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지 공부도 되고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새로운 창출물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여기 이제 레이더 센서 올리는 향후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할지 하드웨어를 할지 뭐 디지털 펌웨어를 할지 뭘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들 보이는 것들 GUI라고 해요. GUI 그래픽으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만들어서 이거를 시험해보고 타겟을 잘 했는지 이 파형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던 사인파, 구연파 여러 가지 파형들을 항상 보고 체크해. 아날로그인 측면에. 그러니까 아날로그 회로 가지고는 다 분석을 안 되니까 디지털 처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레이더 기술이 이제 들어간다. 이것들은 고급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하는 부분들. 최근에 어제 지난주에도 만들어진 코로나 방역기 이런 것도 개발해. IT가 접목이 안 되는 분야가 없어. 여러 가지 분들이 그런 거에 이제 프론트엔드 모듈들이 있다. 거기에 이제 프론트엔드 모듈이 이제 파라미터 부분들이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에 이제 앰플리파이들이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중복해서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계속 들어보면 인포밍 분들 이런 걸로 해서 차량에 부착을 해서 가는구나 이런 이제 학부 과정이나 전문대 1년 코스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원리를 해도 여기도 알고리즘 할 때 렉탱귤라 삼각파가 필요하잖아, 그지? 수치는 더 그거보다 더 어렵지만 첩신호라고 하지. 딱 레이더는 통신은 서로 주고받는 송신기하고 단말기가 주고받는 신호를 하지만 레이더는 상대가 없는 거야. 일방적인 거지. 한쪽에서 쏴서 돌아오는 신호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야. 이 딜레이 값 가지고 거리가 얼마큼 있는지, 원리가 뭔지, 재질이 뭔지. 그러니까 더 어렵겠지, 레이더 신호. 또 신호 받는 신호가 굉장히 약하겠지. 이런 걸 이제 찾는 부분들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얼추 보고를 했던 얘기인 것 같고 또 부분들은 뭐냐면 요즘에 좀 최근에 구매 조건부로 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 부분들도 한번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사에 나가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싱가포르 우리나라 SKT 이런 거 같이 싱가포르에서 28기가 레이더가 아니로 28기가 5 장비를 오네. 그래서 교수님 28기가 부분들을 이제 해서 했던 건데 뭐 일반 시장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을 것 같고 리피터 여기 안에도 똑같은 글이죠. 아까 레이더 부분하고 중계기하고는 틀린 얘기. 어떻게 틀리냐? 레이더는 아까 일반적으로 쏴서 받는 신호고 중계기는 기지고 있으면 5G 중계기가 지금 깔리고 있죠. 근데 28기가 아니야. 3.5기가. 28기가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한 거야. 셀 카바리도 굉장히 해야 되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한번 인빌딩으로 할 때 이런 단말기들을 이제 서비스하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회로 전자 회로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이런 중계기에 들어가면 앰프 헤드 있고 앰프 필터 아이솔레이터 이렇게 송실하는 거예요. 이게 링 발증하고 하는 이런 얘기도 한번 피드백 하는 분들 저번에 설명했던 분 있죠. 거기에는 항상 모듈이 들어가면 이런 파형이 나와. 렉탱귤라 같은 파형이죠. 똑같지 않죠. 이거보다 이제 스펙트럼을 보면 찌글찌글하고 올라오는데 이 파형을 잘라줘야 돼 항상. 왜냐면 내가 여기 SKT다, KT다, LG 플러스다 주파수를 나눠줬어. 남의 주파수가 넘어가면 이 다른 사업자가 싫어하겠지. 자기 신호 아닌 게 넘어오면 노이즈겠잖아. 남의 신호. 이걸 아이들에게 잘라줘야 돼. 이런 특성을 만드는 게 시스템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지. 삼성전자가 됐든, LG가 전자가 됐든, 어나더, 노키아, 에리슨, 월드베이스의 회사들이 뭘로 돈 버는 거야? 이런 기술 가지고 누가 더 잘 만드느냐? TDD, 타임 디비전 듀플렉서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렇지, 빔포밍을 어떻게 해서 예전에는 단말 안테나 딱 달랑 있으면 그건 수신받아 하는데 요즘에는 따라다니 안테나가 빔포밍
기능화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지금 사업자도 엄청 많아. 기지국도 틀려. 또 3G, LTE, 5G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려니까 엄청 복잡한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재미난 또 토픽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중기 역시 부분이었는데 분들이 소개할 산학연도 있고 스마트 공장도 있고 뭐 항상 공학은 뭐를 해야 되냐 필요로 한 거 네트워크까지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까지로 이제 여러 회사가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24기가 FMCW 하는데 아까 77기가 레이더잖아. 이거는 24기가 레이더야. 주파수 틀리지. 페이즈 시프트 키. 여러분 디지털 공학을 이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변조 방식을 가지고 자기 신호를 확인하는 어떤 기능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을 보시면 특허도 선생님이 올해 낸 특허만 이렇게 많이 냈어. 이런 만큼 새로운 거 막 도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좋아. 똑같이 아까 77기하는 롱레인지로 가지만 숏레인지의 레이더를 만드는 이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자율주행의 핵심 키 기술인 거예요. 현대모비스나 뭐 국내지만 지금 인피니언 뭐 독일 업체들이 굉장히 기술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하면서 군 쪽에 쓰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오랫동안 한 거. 우리나라는 뭐 몇십 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따라온 게 대단한 거지.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기 이제 레이더 분들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파야만. 되게 재밌어 하다 보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자동차 좋아하고 여기 좋아하는 사람,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FM 웨이브를 하는데 프리퀀시가 모듈레이션 돼 있다는 얘기지. 그게 웨이브 가져가면 거기에 이런 레이더 같은 경우는 드론도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배에서 쓰는 거. 여러분들이 했던 천안함 그 배 안에도 레이더가 다 들어가 있어. 왜 비행기가 와서 쏠지 안 쏠지를 다 디텍션 해야 될 거 아니야. 가고 있는 데 와서 들이박으면. 근데 바다 밑에서 와서 들이박았잖아. 그죠? 수중에 어뢰나 이런 들을 디텍션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으면 의용지문인 거야 이런 것들은. 그죠? 이제 교수님이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24기가 레이더 차량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레이더 센서 사람 붙이면 문이 열리기도 하고 사람이 애기가 됐으면 디텍션 할 수도 있고 이게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공학이니까 필요로 한 것들 누가 필요로 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고 잠깐 이런 부분들 차량에다 이제 장착해서 이제 센싱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방금 이제 대학원 수업 같이 진행하다가 잠깐 끊겼는데 요즘 코로나가 되면서 바뀌는 게 엄청 많죠. 줌으로 다 이제 리얼타임으로 막 수업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녹화해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편하게 들 수 있지만 이게 좀 있죠. 단점이 여기 이제 차량 애들이 이제 타고 이제 닫아서 뭐 사망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센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디텍션이 사람이 움직이면 자기 엄마 핸드폰으로 디텍션도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또 놓고 내리면 센싱도 하고 요즘 차 같은 경우는 뭐야 핸드폰만 놓고 내려도 차에 휴대폰이 있습니다. 이런 다 센싱하는 것들 이런 것들 원리들 여러 군데 업체들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가는 이 회로 이런 안테나나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지만 다 파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도 되지만 이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파일을 대부분 보면 거기에 안테나, 서큘레이터, LNA
이런 회로들을 구성해서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회로들, 멀티플라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거기 이제 레이더 심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이 그냥 눈에 계속 익히고 하나씩 알아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레이더 부분들의 원리들이 있는 거고, 또 올해 이제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또 어제 새로운 걸 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시면 돼요. 코로나가 요즘 이슈잖아요, 그죠? 항상 공학을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고 사회를 할 때에도 항상 뭘 해야 되냐? 사회에서 필요로 한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야? 선생님이 만든 코로나 온도 측정도 되고, 여기 소독기 여기 회사 앞에서 이제 시연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한번 봐봐요. 이거 어제 이제 용산 호텔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다 제가 장착을 한 거예요. 이 소독액은 뭐야? 방어. 이게 이제 식약처 인증되는 것들을 여기다 하면 코로나가 묻어서 뭐가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그걸 다 수로 최초로 개발한 거예요. 이게 이제 들어가서 막 끓이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이것들 특허를 지난주에 출원하고 바로 만든 거죠. 온도 센싱도 되고, 이제 사람이 편리하게 잘 만드는 게 공학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컨퍼런스에 처음에 이제 시연을 한번 보여줬던, 여기서 디텍션이 센싱이 있어요. 여기 디텍션을 딱 하고 지나가면 이 소독액이 쫙 나와서 소독을 해주는 거지. 마스크가 됐던 바이러스 필요한 부분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뀌면서 엄청나게 바뀐 거야.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내용도 이제 바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요즘이 그동안 2000 예전부터 하도 오래전부터 했던 프로젝트들이 몇 테라가 있어. 아이템 어디부터? 2000년도 벤처 선생님이 교수님 처음 했던 2000년도에 코스타 벤처를 한번 올렸던 적이 있거든. 여기서 했던 아이템들이 엄청 다양하게 바뀌고 있어. 카드 걸기, 게이트웨이, 뭐 MP3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MP3 요즘에 듣지도 않잖아. 예전에는 MP3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 오디오. 그게 이제 스마트폰 안으로 다 들어간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되면서 없어진 회사, 없어진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뭐 그런 거기 안에 옛날에는 이렇게 뭐 MP3 여러분들 귀에 꽂고 다니는 라디오, MP3들을 가지고도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 시장이 금방 날아가는 거야. 새로운 것들을. 그 개발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 것들. 카드 신용 결제 이런 것들도 한번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템이 배울 게 엄청 많지. 홈 네트워킹.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는 게 엄청 많아요. 홈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건지. 언제든지 새로운 걸 하고 싶으면 요즘에 딱 찾아와도 오케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벤처 할 때 20년, 2003년까지 했던 것도. 스택에서는 뭐야? 마이크로웨브 중계기, DTV 중계기, EDOC야. CNS는 뭐야? 철책선을 보면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친구도 있잖아. 그지? 제밍 장비. 우리 핸드폰 하는 거 못 넘어가게 하는 것들. 전자, 또 와이파이 무선내는 20년 전부터 개발해서 지금 다 쓰고 있잖아. 와이파이 베이스로. 또 중계기, 기주 감지 장치, 이런 것들. 되게 재미난 아이템들이 계속 바뀐다. 열트니스 분들 뭐야? 무선 충전 이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게 너무 많아. 엄청 재밌지. 이것도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재미난, 숭실대하고 데리고 이제 같이 했던 것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1, 2년 후에는 이제 직장을 생활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그런 거 이제 흥미를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 애틀이랑 개발한 부분도 있고. 다음 시간에는 요즘이 할 수 있는 그동안 20, 30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를 다 웬만한 오버뷰를 해주려고 그래. 지뢰 탐지기도 만들었어. 되게 재밌겠지.
철책선의 지뢰 왔다 갔다 하는 방산 장비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좀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이지만 이런 분들 다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거야. 라이다 가지고 했던 것들. 라이다 뭐야? 빛 가지고 하는 거야. 그 레이더하고 라이다하고 틀린 얘기지. 이런 분들 다음에 한번 시간에 요 분들 되면 시간 나는 대로 교수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